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호 의원입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언론 보도 만평을 보았는데요. EJ라는 사자성어를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라든가 또 해외 순방 중 명품 구입이라든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의 표기, 그다음에 핵 오염수 배출, 이동관 임명 강행, 홍범도 애국지사 외 등 순국 선열에 대한 퇴출 등 이러한 새로운 이슈로 과거의 이슈가 덮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만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공감한 부분이 많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또 여당 쪽은 야당과 함께 이런 이슈를 풀어가야 할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정무직 공무원들은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또 9월 1일 국립외교원에서 또 9월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채를 파괴하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라, 이렇게 전투적인 모습만 주문하고 계셔서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이번 예결위에서 국무위원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공격적인 태도로 답변하는 것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하나의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혁신 처장님 계신가요? 네, 인사혁신 처장입니다. 예, 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검사 출신 국무총리 비서실장께서 그 관련된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행정심판 제기했다가 기각되고 다시 이번에 행정소송을 또 제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실로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예, 이 제도는 사실은 2012년도에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는데, 예. 헌재에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도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지난 3년 동안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 이게 아마 인사혁신처 소속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직무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고 통보받은 전체 공직자 340명 중 몇 명이 혹시 소송을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과거 그 행정심판의 이 주식백지 신탁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에 불복하면 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도 상방위만도 6건이고요.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지난 10년간 10건입니다. 저희 민주당 한 의원님실에서 받은 답변은 2건이라고 지금 저희가 확인됐는데요. 제가 확인한 건 2013년부터 행정소송을 지난 3년 동안. 3년 동안은 예, 제가 지난 3년 동안 2020년 한 건이고요. 2022년 한 건. 네네. 예, 거의 다 행정심판 결정이 매년 나오면 한 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다 그걸 수용하고 백지 신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우리 감사원, 아쉽게도 유병호 사무총장이시고요. 또 한 건이 이번에 국무총리실 비서실장께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국무총리 아마 박성근 비서실장님 재결받은 내용을 보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지위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각종의 고급 정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접근하거나 취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또 관련 주식의 정보 기업의 경영, 재산상 권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그 지위를 규정하면서 비서실장 같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 백지 신탁의 대상이 경영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것은 단순한 투자자로서의 재산 증식이 아니라 훨씬 더 중대하고 강한 재산상의 이해를 가진 경우이고, 공직자 윤리법에는 경영권 확보라든가 유지를 위해서 주식 백지 신탁 사유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국민 누구라도 읽어보면 수긍할 만한 그런 결정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소송까지 제기해서 참으로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PPT 한번 화면 봐주실까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분들이 백지 신탁에 대한 불복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것만 해도 대통령실 안보실 참모 8분이 불이행하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부부가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기각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김소용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중간에 백지 신탁을 또 스스로 하신 그런 예도 있고, 또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행정소송, 그러니까 소송까지 제기하고 아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하는 등 유달리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불복해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임기가 대략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 6월이나 2년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박성근 비서실장님이 이런 심판 청구하고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해서 인용을 받다 보니 실제로 이행을 안 하고 지금 거의 임기가 올해 말 정도 끝나지 않을까. 그럼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식 백지 신탁 안 하고 그냥 임무는 수행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례를 지금 박성근 비서실장이 최초로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의 대응 방안은 어떻습니까? 사실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물론 재판 청구하고는 할 수 있는데, 국가 공무원으로서 또 국가 공무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준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또 복종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을 만약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로 인한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그런 처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복을 하고 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예컨대 백지 신탁 명령을 지킬 자신이 없으시면 사실은 공직에 취임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공직에 취임을 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의혹인데, 아니면 오비락 같은 것인데, 박성근 비서실장님이 대선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되면서 관련된 건설업 회사의 주식이 2배로 뛰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이광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봤을 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쪽 고위직을 맡으니 회사가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일종의 우리 대선 주자들이 보면 테마주라는 말도 하던데,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좀 엄격하게 앞으로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백지 신탁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고, 현재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행정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식 백지 신탁이 사실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또 이렇게 저희가 초빙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감사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께서 소송까지 제기하셨고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다음 주에 법원에서 위헌 심판 제청할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진행 상황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다른 공무원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감사 실시했을 때 감사원에서요,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족에 대한 조사까지 다 하셨죠. 네. 그리고 가족들은 민간인임에도 가족들의 건강보험 자료까지 다 확인하셨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일부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간 그 가족들도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성 총장께서 진짜로서 부인의 그런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본인이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서 태양광 관련된 감사하면서 관련된 공무원들 가족까지 모두 다 탈탈서는 그런 자세히 비추어 봐서는 사무총장으로서 그런 백신탁 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하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 부족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마 의원 제청한 거는요. 그 자기가 이제 고위공직자 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자기 그 부인이 전 직장에서 갖고 있었던 그 주식 그것을 강제로 백지신탁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위헌 여부가 있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태양광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결정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아마 유병호 사무총장님 그 재결 결정문에 들어가 있을 텐데 아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권한과 정보 접근성 또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한번 좀 사무총장과 의논하셔서 계속 그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의해 두시고 다부터 저희에게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구 갑 존경하는 유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